안녕하세요, 송윤환입니다. 자, 오늘 진짜 귀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이신 한 땡땡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점심을 오늘 그 쭈꾸미가 아니고 낚시볶음을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추운 날씨에 회사 근처 연세빌딩 지하에 있는 낚시볶음 전문점으로 왔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한 땡땡 팀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약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법무팀장을 오랫동안 재직을 하고 계시고 정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휴가도 거의 안 가시고 그냥 온리 집 회사. 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죠, 사람이. 네. 그런 반면에 또 대하 역사소설, 엄청난 역사소설 12권을 집필하신 작가시기도 하고요. 제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인생의 그런 쇼미더웨이를 물어보는 친한 형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내일 모레가 수능 날인데요. 자, 우리 자라나는 2000년대생 이상 또는 그 이하 MZ세대, 과연 지금 세대의 대학의 의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의 의미가 우리가 대학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틀리죠. 우리 때는 일단 대학을 들어가면 놀기 바빴고 공부보다는 취업은 이제 좀 둘째 문제였고 아마 우리 때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뭐 상아탑이다. 정말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즐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뭐 제가 조카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약간 학원 같은 개념처럼 더 공부를 좀 우리 때보다 많이 하고. 대학교가요? 네, 대학교가 학원 같은 느낌. 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생활보다는 아주 소규모의 몇몇 사람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선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때는 뭐 소위 뭐 집회나 뭐 학교 이슈에 대해서 꼭 그 집회가 정치적 집회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이슈나 이런 것들에서 자주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마당이나 이런 데서 집회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때가 맞고 지금이 틀리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시대가 요구하는 또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를 본 사람이 24만 명이래요. 그렇게 적어요? 네, 근데 대학 정원은 26만 명이에요. 형 때 100만 명 아니었습니까? 우리 때 80만 명이에요. 80만 명. 저희 형님 그러니까 90학번인데 그때 한 100만 명 된 것 같아. 90학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좀 뭐 물론 이게 이제 전문대학교 다 한 거지만 뭐 사실은 이제 대학이란 의미가 일단은 뭐 예전에는 정말 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대학 가느냐를 좀 놓고 경쟁하는 모양이 돼버려서 예전보다는 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된 그리고 더 양극화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의 한 방편으로 나온 게 이제 수행 능력 평가라는 게 나오고 수행 능력 평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갈 때 꼭 수능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좀 하죠. 뭐 자술속도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 학생들을 제외한 뭐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생들은 수능 거의 없이 대학을 가요. 뭐 거기에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입학이 되게 쉬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학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컨대 서울의 강남에 4등급하고 인천의 4등급이 인천 1등급보다 잘합니다. 뭐 그 정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에 있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은 수능을 안 보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대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를 또 따집니다. 너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를 가지고서 실제 많이 또 이게 나눈다고 해요. 결국 그 안에 또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고등학교. 예, 그렇죠. 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냐, 너 수능 보고 들어왔냐, 아니면 수능 안 보고 들어온 애들이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다른 계급 문화가 또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이 대학이라는 것은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끊임없는 계급을 양상하고 계층을 만드는 모양이 돼버려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게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따님이 원래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수능을 보는데 그분 따님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래요. 아닌데 그 강남에 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전학을 시켰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차피 실력으로 가는 대학교는 강남에 있으나 또 다른 동네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라도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자. 이런 심정으로 강남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좀 그런 얘기면 저도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고등학교도 사실 현재까지도 많이 인생에 많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최근에 자퇴생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근데 그 자퇴생이 무슨 대학? 고등학교 자퇴생들이 고등학교 많아요. 자퇴생? 예를 들어 강남에 작년에 자퇴한 사람들만 뭐 강남 지역에서 예, 고등학교 자퇴를 한 사람이 왜냐면 저기 자퇴를 해서 연합고 그 대입검정고시로 오면 1등급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퇴를 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자퇴를.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서울 지역의 애들은 이제 그런 전략적인 자퇴를 하고 지방 지역인 애들 자퇴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들 적응 못해서 자퇴합니다. 적응 못해가지고. 예, 자퇴가 의미가 틀리죠. 그만큼 서울은 학교를 잘 가려고 네, 자퇴를 하는 하고. 거고 학교 적응을 못해서 자퇴는 더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적응이 그 친구들 관계가 안 좋고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게 점점 늘어납니다. 실제로. 요즘 또 사회 자체가 또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그리고 한때는 뭐 학생들이 바라는 순위가 바뀌죠. 옛날에는 뭐 공무원이었다가 뭐 유튜버였다가 연예인이었다가 계속 바뀌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결국은 그 시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그 시대가 유행하는 유행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학생들의 어떤 시대상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학생들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게 형님 닮으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뭐 학교 갔다 오면 밤바닥하고 붙어서 살죠. 누워서. 아니 그래서 아들내미를 네. 공부를 강요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안 해요. 절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정말 뭐 의대 보내려고 난리치고 이런 것도 극소수지만 정말 극소수죠. 근데 요즘 애들 막 물어보면 몇몇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어차피 정해져 있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정해져 있어 뭐 서울대 연구대 가고 뭐 의대 의사 되고 판검사 되는 거 정해져 있고 그 애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향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고 사실은 다 모든 사람들이 필부로 살아가는 거인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 0.001% 안에 들어갈 걸 바라면서 공부를 가르쳐요. 그렇죠. 되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거기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돼요. 사실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희망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들이 0.001%에 될 거라처럼. 주변에서 또 하니까 입사해가지고 그냥 하긴 하는데 굳이 아니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수준의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수준인데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강요하고 모든 부모가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걸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기도 하고 너무 낭비적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리소스 낭비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공부 잘하면 걔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다른 쪽 관심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아니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사는 게 다 의사분검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노동자고, 택배를 하는 사람도 노동자고, 공장에서 딱 그런 사람들 다 모여서 사회가 굴러가는 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요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가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가요. 그러면 뭐 그걸 실망할 것이냐 부모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회 하나의 구성으로서 어딘가에 해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모여서 또다시 사회를 구성하고 내가 먹는 밥도 그런 사람들 한 명이 이루어낸 결과물이고 내가 그 버는 돈도 내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고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옛날처럼 막 공부해서 어디 가라 이런 게 아니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막 이게 압력하고 누구처럼 뭐 학원을 보내고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제가 얘한테 공부를 못해도 네. 절대 하지 말라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한테 대드는 행동하면 안 된다. 네. 두 번째, 남들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속이지 말고 그렇죠. 대들지 말고 네, 부모한테 대드지 말고. 네. 세 번째, 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이 3가지만 강조를 해요. 자, 네가 공부 치면 안 해도 되는데 네. 끊임없이 너가 앞으로 뭘 하고 살 것인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본인 스스로가 꼭 공부가 아니라도 좋으니 너가 그럼도 거기 그렇게서 얘기하죠. 아빠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앞으로 죽을 날이 너무 가까워졌고 실제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가진 게 없어 너한테 줄 것이 없다. 결국은 너가 10년, 15년 후에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많으신 것 같은데.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옆에서 엄마가 밥 해주고 아빠가 챙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점점 좀 좁아지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데 나중에 늙고 힘없으면 정말 아빠가 해줄 것도 없는데 평소에 그런 대화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그러면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갖도록 그렇죠. 애를 쓰셨군요. 네, 많이 하죠. 사실 이게 집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대화를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저희 집은 이제 또 이렇게 뭐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같이 보면서 약간 희희낙낙하는 그런 집인데 사실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애들하고 얘기할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애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사실 좀 저희 집 애들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주기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회 현실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아주 애둘러 갖고 그 사회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애둘러서 얘기해 줄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뭐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나 때는 이랬는데 그러면 그건 꼰대가 될 거고 나 때는 이랬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꼰대가 될 거고 네. 누가 꼰대가 되는 그게 아니라 계속 너가 앞으로 사회에 나갈 때 사회 진출을 위해서 고민들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고민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저는 그래요. 공부할 필요 없으면 계속 고민 던져주는 거고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기도 하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아빠 생각은 이래요. 설명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막 가끔씩 이런 거 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하고 며칠 전이죠. 그저께 그 슬립백이 되게 유행했죠. 이호철 학생이 이제 유퀴즈에 나왔어요. 유퀴즈 그런 거 보면 일부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네. 그 같이 본 이유가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여기 대구 용산중학교. 같이 봐서 얘기해요. 저런 애들도 있다. 이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네. 나왔죠. 그러면서 뭐
뭐 자기가 하고 근데 거기 뭐 애들 공부 하나도 안 하죠. 맨날 꼴등이라서 성적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치원 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부보다는 뭐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도 보여줘요. 뭐 언제는 또 그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쿠팡 노동자의 사랑 얘기 들려주고 아, 뭐 그런 얘기도. 그런 것도 같이 봅니다. 그럼 왜 저 사람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지,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얘기도 해주고 하고도 해요. 그러니까 주제를 가리지 않고 네.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인생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 3가지. 그러니까 뭐죠? 부모한테 대지 마라. 부모한테 대들지 말고 그다음에 남을 속여서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법을 잘 지킨다는 법을 거죠. 잘 지키고 그러니까, 법무 예. 팀장이시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만 않아도 성향이 그런 쪽에 법은 다 지킨다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라.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자, 요거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사정은 다르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잘하고 대들지 말고 뭐 잘하고도 아니에요. 그냥 대들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미래에 큰 자산으로 기초 체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뭐 네. 독자가 어른이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연령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정말 지금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사실 진짜거든요. 모든 애들 부모는 자기 자식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뭐 물론 잘하면 좋죠. 제 주변에도 진짜 그러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진짜 올인하시는 분이. 자기 삶을 다 희생하고 그럼요. 아이들에게만 올인하는. 근데 계속 그런 어쨌든 경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가 원하는 그 잘함의 경우에 들어가는 애들은 진짜 0.0001%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애들이 모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강요받는 애들 얼마나 힘들겠고 그걸 뒷받침하는 부모도 힘들겠고 그거 안 만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하더라고요. 예. 부모 자식 전부 다. 어차피 냉정하게 봐서 내 아들이 정말 1등 못할 거 같고 공부를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그 방법으로 계속 미룰 필요는 없고 중간만 하고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낫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네. 부모는. 근데 물론 밀어줘야죠. 애가 원하면 해줘야 되고. 근데 자기 자식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애가 얼마나 할지 알고 얘가 뭐에 관심일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해요. 애가 아직 뭐에 관심일지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웠던 부모는 나를 더 잘 키웠다고. 뭐라고요? 나보다 더 힘들고 못 비웠던 부모는 나를 더 잘 키웠다. 그건 자식의 부모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그렇게 부모가 온 자식을 온 믿어줬기 거라고.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서 효고 더 온다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믿지 않고 계속 뭔가를 바라면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이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데 오히려 더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믿음을 계속 보여주고 그럴 때 또 자식도 그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S 모 기업의 현직 법무팀장 또 작가 한 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